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수입니다. 지난 30년을 한결같이 자연을 살피며 그 변화되는 모습을 담담하게 화폭에 담아온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섬진강 화가로 잘 알려진 분인데요. 오늘 송만규 작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은 제가 많이 들었는데 아유, 오늘에서야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기서 방송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지금도 섬진강 자주 가세요? 한 네. 30년 가까이 다니셨다면서요? 그 30년도 횟수는 넘었을 것입니다. 어. 다만 이제 집중적으로 한 게 아마 그 정도 될 거고. 그래서 섬진강은 어떤 매력이 있길래 오늘 송 작가님 모시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초대를 했는데 저는 사실 섬진강 하면 섬진강 시인 있잖아요. 김용택 선생님이 먼저 떠오르고 훌륭하신 분이죠. 언젠가는 가서 은어탕, 민물새우탕을 먹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섬진강의 매력은 뭔가요? 그 뭐 강인들 우리나라 강인들 뭐 어디 어느 강이든 다 뭐 수려하고 다 좋죠. 근데 섬진강은 특히 그 강과 물이 함께 어우러지고 강과 산이 그러면서 그 산 사이로 물이 흐른다는 게 좀 아마 다른 강보다 좀 특징이 있을 것 같고 강폭이 넓거나 뭐 유속이 빠르거나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빠르거나 깊지도 않으면서 네. 유유자적하니 이렇게 흐르는데 그 주변들이 이게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사람 향기가 풍기는 그런 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오밀조밀하다 그러죠. 아기자기한 이런 면들이 다른 강에 비해서 좀 유별나게 아름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언젠가 그 강 개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삽질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수직으로 직선으로 다 이제 물들이 흘러가는데 섬진강만큼은 아직도 그 삽질을 안 해가지고 강의 그 근본적인 게 좀 살아있는 강이라 특히 좋습니다. 굽이굽이 흘러가는 모양이네요. 곡선. 발원지가 그 팔공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밑에 이제 그 진안군 배구면 신암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양만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하동 광양 사이로 네. 빠져나가죠. 한 200km 남짓 되는 거죠, 지금 길이가? 네네, 뭐 200, 뭐 10 몇 킬로 또 220 몇 킬로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500리 섬진강 물길 또 누구는 600리 섬진강 물길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다 걸어보셨어요? 걷지는 못하고요. 자전거로 맞아요. 이제 주로 이제 네. 그 욕심이죠. 빨리 내가 구례에 가서 아니면 하동에 가서 광양에 가서 스케치를 해야지 그러면 이제 차로 쌩 가는데 그러다 보니 그 도로 위에서만 바라본 또는 이제 빠른 속도로 강을 바라본 그 이미지만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자전거를 타고 몇 번 다녔습니다. 그럴 때 이제 주로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섬진강에는 그 자전거 도로가 생겨가지고 네, 그 라이딩족들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바로 그 강을 끼고 그 물레음도 맞고 바람도 쐬고 소리도 듣고 물소리 이러면서 달리니까 훨씬 더 강과 친숙하고 또 관찰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전주 토박이어서 전주천은 많이 보고 자랐는데 강을 보고 강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뭐 억새풀 이렇게 보고 이런 기억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섬진강은 자연 그대로가 그래도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강인 것 같고 습지도 잘 조성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02년도부터 머물었던 그 순창군 동계면 9mm 근처에 가면은 그 집채만한 바위들이 이렇게 쫙 안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작은 바위, 큰 바위 물론 그렇죠. 그리고 사이사이에 억새나 이런 풀들이 다 곳곳에 살아 있어 가지고 아주 잘 어울리죠. 네. 그 물과 바위와 풀과 뭐 또 거기에 쉬고 가는 그 철새라든지 새들과 이런 것들이 아주 제가 선택하기는 아주 잘한 그러한
강입니다. 특히 이제 수묵화로서는 아주 안성맞춤이죠. 선진강이. 풍경이라든지 자연을 담고 예, 예. 산수화 그리기에 예, 참. 산수화로서 적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그 스마트폰이 워낙 좋아서 예, 예. 멋진 풍경이라든지 있으면 담잖아요. 근데 화가는 어쨌든 그림으로 이렇게 또 남겨놓은 모양이에요. 네, 저는 이제 그렇죠. 근데 네. 그러나 그 찰나성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음. 주머니에 요즘에는 이제 그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굳이 이제 큰 카메라를 메고 다니지 않아도 지나가다가라도 이제 순간 포착을 해서 그걸 이제 허프게 옮기는 이제 재구성을 해야 되죠, 물론. 제가 이제 가슴에 담아있던 것들, 그다음에 눈으로 확인한 것, 그 풍경들을 같이 조합해서 이제 구도 잡죠. 네. 그 보니까 섬진 팔경이라고 해가지고 사계절 변화까지 다 그림으로 옮겨 놓으셨더라고요. 수목 담채로 하러 가지고요. 네, 그 섬진강을 한 뭐 30년 뒤죠. 30년 이상 네. 뒤죠. 93년도에 처음 그 섬진강 작품을 이제 선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 번을 오고 갔는지를 모르죠. 그 정도로 강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나갔는데 그래도 뭐 아직도 이제 그 뭐 섬진강 뭐냐 했을 때 참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뭐 그런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강을 보고 느끼고 그렸던 것 중에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그럼 8경을 선정해 볼까? 10경을 해볼까 했는데 8경으로 이제 제가 이제 선정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8경을 그리고 또 이제 8경 중에서도 이제 그 사계절의 느낌들이 다 다르고 네. 생태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계를 또 그렸습니다. 어느 포인트를 팔경으로 꼽으시나요? 전북에는 이제 저 임실의 그 덕치 구담 마을. 부담. 여기 참 붕어섬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구름다리가 예, 놓아져서 거기 사람들 엄청 많이 가던데요. 예, 예. 붕어섬 그다음에 덕치의 구담, 순창의 이제 장구목, 그다음에 저쪽 구례에 가면은 그 오산에 있는 사성암, 사성암에서 내려다본 풍경도 장관입니다. 네, 거기는 제가 못 가본 곳이고. 그 네. 높은 고지에 한 8분응선 정도 있어가지고 예. 구례의 음료는 물론 다 보이고 강이 이렇게 쭉 휘돌아오는 모습도 보이고 맞은편에는 이제 지리산 노고단도 보이고 그러고 있고 더 내려가면 이제 그 왕시루봉 지리산 왕시루봉. 뭐 이제 시간 나면 이제 왕시루봉 갔던 그 추억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토지 박경리 토지에 나오는 평사리 평사리 네. 들녘도 아주 뭐 계절 따라 아주 그 장관을 이루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강변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야로서 제일 큰 데입니다. 그다음에 더 내려가서 이제 하동의 송림공원 200~300년 된 소나무 숲이 있죠. 그러니까 방파제 뭐 그 역할을 방풍림 역할을 했던 것인데 오래돼 가지고 아주 휴식하기 아주 좋은 것이고 그 맞은편에 이제 그 무동산이라고 있습니다. 무동산. 동산. 네. 그 뭐 아예 그 저 무동 태운 듯한 산 모양새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도 또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8개. 그러니까 200km 남짓 되는데 그냥 눈 감고도 훤하시겠어요. 다 그려지겠어요. 네, 대충 어느 정말 정도는 많이 가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한 작가로서 이제 30년 가까이 뭔가에 꽂혀서 계속 그 장소를 다니면서 화폭의 계절 변화며 또 팔경이며 이렇게 남겨놓는 것 자체가 참 이채롭습니다. 오늘 들으면서도. 근데 책까지 또 내셨더라고요. 네네네. 예. 대단합니다. 강의 사상인데 이제 그동안의 작품들을 이렇게 옮겨놨는데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자료 화면으로 말씀 도중에 우리 송 작가님이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겠지만 와
이것도 정말 신선이 살 것 같은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다 해서 제목을 붙여놓으셨네요.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붕어섬인데 이 계절은 이제 수묵화다 보니까 계절은 봄인가요? 네, 봄을 이렇게 수묵을 한 겁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우리 지역에 있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축복입니다. 안 가본 사람들은 뭐 외국에서 오신 분들 감탄한다면서요? 예. 네, 미국서 이제 저를 찾아온 분들이 계시면은 네, 저쪽 남해 저 하동 광야까지 가면 좋겠지만 너무 멀으니까 이제 이 도내에 있는 섬진강만 데리고 가도 아주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꼭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아까 언급했던 여기가 이제 구담이네요. 네. 얘는 이제 채색이 좀 돼 있습니다. 네, 수묵화에. 채색했습니다. 와, 이때 계절은 여름인가요? 예, 이름 봄입니다. 그게. 봄. 그게 이제 그 아름다운 시절을 촬영했던 영화 그곳이기도 하죠. 아, 영화 아주, 촬영지. 아주 거기도 뭐 장관이죠. 네. 그리고 이제 옆에 주석 아닌 글까지 물에게 징검다리는 걸림돌이겠지. 그래도 틈새로 쉴 새 없이 부딪히며 떨어진다. 높은 곳을 거부하고 더 낮게 물에 신념을 갖는다.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물은 제자리에 머물지 있지 않고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곳을 향해서 그런 이제 겸손함이 있는 게 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강을 선택한 것은 강을 그리는 것은 강은 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물의 성품, 저 성품이라고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물의 성품은 그렇게 겸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높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머물 수가 있거든요. 비가 내리면 거기서 이렇게 모여서 지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들이 아래쪽으로 줄줄줄 내려가고 그 물줄기를 이루며 내려가면서 이렇게 메마른 곳을 채워주기도 하고 목마른 자에게 갈증을 씻어주기도 하고 또 그 밭고랑을 갈다 지친 소에게 또 물이 되어주고 이제 종일 일하다가 집에 가는 농부의 삽을 씻어주는 게 물이기도 하고 이런 이제 베풀고 가죠. 그래서 그런 물의 성품들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사람들이 못한 일을 이 물이 하고 있구나 하는 이제 이런 또 다른 새로운 이제 발견이랄까요, 깨달음 뭐 이런 데서 물을 저는 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뭐 그 땅바닥을 흐르는 어떤 흙탕물 이런 것이 아니라 물은 우리에게 그만한 어떤 유익함을 주는 정말 잘 우리가 보살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잘 살펴줘야 되는 이러한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섬진강 자체를 바라보고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서도 또 다른 그런 생각을 또 품게 되네요. 강을 마주하기 전에 인문학적인 또 소양도 쌓으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까닭에? 너무 일천합니다. 이거. 네. 맞아요. 제가 섬진강을 그리지 않았다라면은 그 물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더라면은 물과 더불어 함께 있는 자연을 보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뭘 그렸을까? 뭘 그림은 분명히 그렸을 것입니다. 근데 뭘 그렸을까 생각해 보면 글쎄요, 글쎄요라는 대답밖에 없던데 왜냐면 사회가 막 변화되고 작가 개인의 의식도 변화되기 때문에 뭘 그린다고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사람 중심으로 그리지 않았을까.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네 삶의 이야기들,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이런 부분을 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섬진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네, 때로는 이제 국내의 문제 이런 서사적인 부분도 담아내는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그 재밌는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묵제연구회.
네, 네. 묵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학자죠. 네. 뭐 춘추 전국 시대 그때 그렇습니다. 태어났던 분 아닌가요? 네. 네, 춘추전국 시대 이제 BC 479년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태어난 지가. 그리고 근데 이제 공자는 551년도에 태어났거든요. 예. 거의 이제 비슷한 약간 늦은 이제 그 시기에 태어났는데 그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공묵시대라고 했답니다. 공자와 묵자 시대. 학문은 그랬더라고 얘기를 하고 다만 이제 뭐 공자는 제가 여기서 말 좀 드리기가 좀 필요 없을 것 같고 묵자는 그 상당히 진보적 사상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실천 위주의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수 출신인데다가 또 과학에도 아주 그냥 이렇게 능통했군요. 능통해가지고 네. 그 지금도 이제 중국에 가면은 묵자를 과성이라 그러는데요. 과학의 성인이다. 이렇게 뭐 기성, 과성 그러는데 과학의 성인이라고 할 정도로 뭐 다방면에 이렇게 좀 아주 그 능통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 뭐 이러저러한 그 인문서적을 보고 했습니다만은 묵자를 뒤늦게라도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참 다행스럽고 요즘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체성 문제로 좀 이렇게 확립이 안 되고 뭐 국제 정세나 국내 정치, 경제도 그렇고 그랬을 때는 묵자의 정신이 또 묵자가 얘기하는 그 선비 사상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묵자 공부는 참 필요로 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한국 묵자연구회가 창립한 지가 12년째 됐습니다. 네. 2010년도에 창립했으니까 그래서 좀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이제 인간의 가치 존중과 뭐 실현을 위한 문화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좀 과학적으로 모색하고 학습하는 그런 모임이죠. 그러니까 묵자를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섬진강을 바라보면서 좀 평행선 이론이 나옵니까? 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분의 사상하고 섬진강을 들여다보시면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대 그 그리스의 탈레스의 경우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그랬고 노자도 뭐 그 상선역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뭐 그 아까 그 노자 얘기도 그렇지만 이제 묵자의 경우는 그런 그 도랑물이나 또 큰 물이나 작은 물이나 뭐 흙탕물이나 맑은 물이나를 품어준다. 강은 대동을 얘기하는 것이 대동 의식, 대동 사상을 평화로운 세상. 예. 네. 그래서 모두가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게 그야말로 좋은 세상이고. 우리 정여립 선생님의 대동사상이 또 떠오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예. 꿈꾸는 유토피아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묵자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 그 섬진강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묵자의 또 사상까지 떠오르는 네. 계기가 된 모양이네요. 그래서 30년 가까이 또 섬진강을 찾게 되고 책으로까지 이렇게 강의 사상이라는 책으로까지 발간을 했는데 만경강에 또 요즘은 꽂히셨다면서요? 그 9m 가로 9m가 되는 큰 네. 그림을 또 화폭을 담으셨던데 만경강은 또 어떤 매력입니까? 다들 아시겠지만은 만경강은 발원지도 전북이고 하류도 전북이잖아요. 근데 황해 쪽으로 빠져나가죠. 네. 그 사이사이에 여러 그 지류들이 같이 합류하는 곳이죠. 전주천, 삼천천, 뭐 소양천, 고산천 뭐 이런 데 다. 그래서 그 아주 그 지형적으로도 우리가 잘 가꾸고 생태나 이런 무슨 생태 환경들을 잘 지켜나가야 될 강이기도 하고 또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지만은 그 호남평해라는 그 넓은 들녘을 물을 적셔주는 젖줄 역할을 하기도 하고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천태만상의 그런 그 자연현상을 일궈내주는 게 네, 만년강이에요. 네. 그래서 새벽에 가서 이제 아침 해뜰녘에 보면 그 물안개라든지 그
만경강에도 억새나 그 갈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군락을 이루는데 그리고 이제 뭐 들꽃들도 이렇게 좀 아주 귀한 꽃들이 있고 동식물들 다 있는 데죠. 천연기념물도 맞아요. 있고. 근데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광경들이 사실은 최고의 자연이 준 그 청정 네네. 우리의 자원인데 또 이렇게 화가의 눈에는 포착이 됐군요. 네, 만경강의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이. 아, 예. 네. 아주 자, 좋은-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혹시라도 내년에 이제 만경강도 그렇고 섬진강도 그렇고 수목 담채화라고 하나요? 이제 네, 산수화 같은 것들 섬진강 팔경들 작품 해놓으신 것들을 전시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화가가 우리가 스마트폰에 담은 풍경하고 화가가 포인트를 딱 잡아서 그려놓은 그 작품하고는 어떤 느낌일지 전시 계획 있으시면 좀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년 좀 1월달에 예. 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그래서 남았네요. 잘 네. 준비하느라고 좀 분주한데 1월달에 한국 수리문화전당에서 섬진강하고 만경강, 네. 아마 만경강이 이제 주가 될 것도 같은데 뭐 이제 약간 설치하면서 이제 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그 해란강 선구자 우리 말 달리던 선구자분들이 달리셨던 네. 해란강, 그다음에 두만강, 임진강, 한탄강. 거기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잠깐 체류할 때 그렸던 스포켄 강 이렇게 포함해서 좀 강의 박물관처럼 이렇게 좀 전시 좀 1월 계획 중으로. 좀 1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섬진강 화가 송만규 작가와 함께했는데 혹시라도 더 궁금하고 이렇게 수묵으로는 어떻게 수묵 채색화로는 어떻게 담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1월 전시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왕성하게 작품 활동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연말 또 송년 모임 술자리 참 많은데요. 음주운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